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조한 봄 날씨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22일 월요일 뉴스데이 산불 상황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경북 안동과 예천 산불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는데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명피해 보고가 없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바람을 타고 날듯이 번지는 불길을 바로 눈앞에서 본 주민들에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명이 서둘러 대피했습니다만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먼저 엄지원 기자입니다. 집어삼킬 듯 덮쳐오는 불길을 피해 슬리퍼 바람으로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 이번 산불 대피 주민은 안동 300가구를 포함해 예천과 영주까지 500가구에 달합니다. 여기저기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억지로 잠을 청해보려고도 하지만 놀란 가슴은 좀채 진정되지 않습니다. 강풍을 타고 눈앞에서 수십 미터를 날아다니는 도깨비불은 주민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벌벌 떨리는 멍하니 뭐야 할 도리가 없어. 벌벌 불덩거리고 막 동네를 막 들이치고 하고 있지도 못했거든요. 건조주의보에 강풍주의보까지 겹쳤던 안동과 예천 지역 산지. 어제 순간 최대 풍속은 안동은 초당 13.4m, 예천은 11.7m로 매우 강했습니다.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짝 등에서 이짝 등으로 막 타 넘어가지고 불이 붙었거든요. 중평에서 막 이자로 막 물건에까지 불이 온 게 붙을 정도로. 해가 지면서 산불 헬기는 철수했지만 야간 전문 진화대 등 산림과 소방대원들은 소방 호수와 물 펌프를 둘러매고 밤새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시군 공무원 수백 명도 방어선이 구축된 산불 현장 아래 민가 주변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산불이 난 안동과 예천은 물론 불이 번진 영주와 청송도 밤샘 비상체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천 쪽은 거의 지금 진화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독농가나 축사, 산 밑에 있는 민가들에 번지지 않도록 지금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은 예천의 통신용 송신탑과 영주 장수면의 변전소 인근까지 번져 소방차 여러 대가 대기하는 등 밤사이 긴박한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3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감염 위험이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89명 줄어든 2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6명, 경기 96명 등 수도권에서 2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발생하는 확진자 수를 고려할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300명대로 내려온다면 지난 15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다만 주말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아직은 재확산의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기준 경기 성남시의 무도장 관련 누적 확진자도 모두 42명까지 늘었고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관련 확진자는 163명, 용인시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28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인근 미군 영외 숙소에서는 사교 모임을 한 외국인들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13일 미군 장병 A씨의 숙소에서 열린 파티에 외국인 18명과 내국인 1명 등 19명이 참석한 뒤 이 중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어긴 채 경북, 충남 등 각 지역에서 모여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이 다시 번질 위험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확진자가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바로 위험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 3개월 이상의 시차를 보면서 서서히 위험도는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반까지 유행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올리는 방안까지 포함해 방역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이번 주말은 백신 접종으로 분주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6일 금요일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고 바로 다음 날인 27일에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오는 26일 금요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되는 날 화이자 백신도 들어오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확보한 11만 7천 회분으로 5만 8,500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한항공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유통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물류 창고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도착 이튿날인 27일부터 바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 의료진들 가운데 접종 의사를 밝힌 5만 4천여 명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5곳의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의 돌출 행동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백신 접종 거부를 포함하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관련된 어떤 협력, 이 체계가 모두 다 무너져버리고 왔습니다. 불행하고 극단적이고 파국적인 사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물백신이나 접종 거부 등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순조로운 접종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단 오늘 청와대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흘간의 숙고 끝에 사의를 철회할지 끝내 자리에서 물러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휴가가 끝난 신현수 민정수석이 일단 출근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 수석이 청와대에 계속 근무하게 될지 사의를 고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신 수석을 만나겠다고 했던 박범계 법무장관 역시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본인이 직접 거취를 밝힐 때까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 수석이 지인들에게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퇴 의사를 굳혔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여권 지도부가 사퇴를 만료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선 기대와 불만이 엇갈립니다.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검찰 고위 인사 패싱 논란이 신 수석이 직을 걸고 정부에 부담을 줄 만큼 자존심을 앞세울 일이라는 불만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20년 넘게 대통령과 연을 쌓아온 신 수석이 갈등을 잘 봉합할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오전이나 늦어도 오후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는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지난 설 연휴 직전에 한 택배 노동자가 또 쓰러졌습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쏟아지는 택배 물량을 처리하려고 매일 10시간 넘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새벽, 택배기사 44살 이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밤 10시까지 택배 물건을 나르고 집으로 돌아온 뒤 2시간 만이었습니다. 비가 직후부터 어지럽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2차례나 뇌경색 수술을 받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 전에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다. 해가지고 쉬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송을 했다 하더라고요. 눈은 뜨고 있는데 언어 반응은 보지 않았다. 7년 동안 택배기사로 일해온 이 씨는 하루 평균 160개가 넘는 택배를 처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는 평소보다 물량이 20%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이 씨는 하루 10시간 넘게 쉴 새 없이 뛰어다닌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배달 일을 마친 뒤에는 시장 등에 와서 직접 배달 물품을 수거하는 집화 업무도 맡았습니다. 배달 업무로만은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 배달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집화 업무까지 나섰던 겁니다. CJ 대한통운 대리점 측은 집화 작업을 이 씨에게 지시한 적이 없으며
택배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대리점 측은 이 씨가 회복되는 대로 산재 신청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